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치광이 반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매달렸던 윤석열은 지금은 경호처 부스러기들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이 1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슬기롭고 위대한 우리 국민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윤석열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입으로 짓거렸던 법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째. 오늘은 윤석열 체포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쩌다가 이런 악마, 이런 괴물이 탄생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특별히 준비한 도가니탕 떡국 반응이 뜨겁습니다. 가격도 새해 특별 기획으로 도가니탕 3팩 떡국 떡 1팩 이렇게 무료 배송인데 25,900원. 오늘까지 딱 사흘 동안만 1000세트 한정 수량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다들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또 새해에 떡국 드시면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세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용남 전 국회의원도 함께 할 텐데 11시쯤 오면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도 대치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도 현장 상황을 전해 주셨던 J컴퍼니 정병곤 대표 전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아마 현장이 지금 상당히 소란스러울 겁니다. 아,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도 이렇게 상황을 잘 알려주셨는데 어제도 밤 새우셨나요? 아니요, 어제는 밤을 못 새고요. 예. 어저께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에 들어갔고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도착하는 모습 보셨겠네요. 네, 도착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 경찰들이 지금 다 막고 있어가지고 자세히 찍지 못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이 경호처에서 예. 입구를 막아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진입을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철문은 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저 안에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저 안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에 오셨다면 오늘 아침에 영장 집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공수처가 출발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도 출발하게 됐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해도 좋았을 텐데 예. 저 이렇게 새벽에 갑작스럽게 공수처가 출발한 건 저는 지금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네. 이제 영장 집행한다고 분위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 버스도 와서 기동대 배치하고 그랬던 이유가 네. 아마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이 모여들고 어떻게 해서 네. 진입을 해야 되는가 이걸 보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또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충돌이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또 아침에 일찍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네. 좀 용이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네. 아침에 지금 7시 18분쯤에 공수처 그 영장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봤나 봐요. 예.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경찰 병력이 2,800명을 투입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자들이 못 오게 일찌감치 다 막아놨고요. 네. 네, 그리고 육교에도 통제가 다 들어갔고, 그래서 일단은 원래 공수처에서 체포조가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정문에서 이제 경호처에서 아예 차로 막고 다 막아놔서, 그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진입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차에서 내려서 밖에서 대기하다가 실랑이를 버리다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지지자들은 별로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곳곳에 있고요. 예.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지지자들은 집회하는 쪽, 그다음에 한남초등학교 쪽에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처음에 아침에는 한남초등학교 쪽에는 100명 정도. 예. 그다음에 집회하는 장소는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가 돼서 나올 때 네.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경찰 병력들이 집회하는 쪽을 많이 막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이 지지자들이 많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촬영하려고 지나가다가 욕도 먹고 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대통령실 쪽하고 집회 주최자 쪽하고 연락을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언제 나간다 아마 그런 지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혹시 좀 몰려들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많이 몰리진 않지만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왜냐면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좀 지지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진 않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방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마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것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과 계속 내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유튜버들을 관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회에도 다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또 상황이 있으면 한번 또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컴퍼니의 전병권 대표님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면 공조본이 경호처장한테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는데도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 입장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야죠. 수색을 불허한다. 이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김유정 의원님. 경호처장부터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호처장이 그렇게 법 위에 군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요. 경호처 역시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막아서는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막아설 것이냐에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만이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표만 백날 쓰고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정진석은 여전히 본인에게 경호처에 대해서 뭐 명령할 권한이 없다라고 피해가던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시점에서 경호처에 지시를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막아서지 말고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도 아마 내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계엄군 국회 투입됐을 때 현장 지휘관하고 또 그 계엄군 군인들이 그 현장에서는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잖아요. 경호원들도 지금 마찬가지 심정일 텐데 그 경호처장과 몇몇 이 정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노선에서 막아서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마지막 저지선이거든요. 근접 경호원들이. 근데 거기를 뚫어야지 이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인데 경호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지금 관저에 도착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법적 처벌을 절대로 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경호처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우 원장님. 처음에 영장을 들고 도착했을 때 지금 이제 관저가 크게 들어가는 철문이 있고 그다음에 쭉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또 관저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철문은 한 40분 정도 있다가 열어줬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 이놈들이 이제 벌 받을 것을 무서워해서 순순히 따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열어주고 여기는 막는 이유가 뭘까요? 뭐 지휘 체계가 다른가요? 아마 제가 볼 때 지휘 체계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경찰 조직에 101이 있고 202가 있고 101 경비단이 있는데 그건 경찰 소속이거든요. 예. 아마 충분히 거기엔 통과가 됐을 것이고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소위 거기까지는 비켜주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수방사 같은 경우도 55 경비단 같은 경우도 지금 열어준 것 같아요. 느낌에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처장을 비롯한 핵심 사람들이 두 가지 조건인데 이제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소위 수색을 불허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에는 소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10조, 111조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죠? 예상해서 한 거 군사상 아닙니까?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예외로 한다라고 얘기해서 소위 경호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경호구역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경호 요원들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라면 공수처가 따박따박 끄집어내서 현행법으로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체포하지 않고 상황을 고지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겠다. 가급적 충돌을 피하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일정한 어떤 공수처가 법 집행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장 발부 내용 자체가 소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도 불구하고 소위 체포하라고 얘기했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대통령은 소위 이 일반 사건으로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수색 같은 경우도 물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또는 군사상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지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집행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좀 스스로 나와라. 창피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그 안에 앉아있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적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고 지금 국민이 탄핵을 했습니다만 소위 이 법적인 공적 집행 과정마저도 무시한다면 저는 공화국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법 집행을 통해서 본인이 안 나온다면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중이다 이렇게 떴는데 허영식님 경호처장 공무방해로 긴급 체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건 박영식 에디터. 네. 현행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장? 그렇죠. 현행범이니까 바로 체포가 가능하고요. 예. 실제 그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저항이 생각보다는 강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저 안에서도 예. 그렇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저항이 사실상 강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일부 보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대상은 뭐 집단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수방사 인력이나 경호처 인력이 무기를 들고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 인력이나 공조본 인력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만약에 실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상사가 벌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실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해 과정은 유기징역 3년이고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이 개인을 막고자 투입되고 있는 경호처 인력이나 수방사 인력들 모두 범법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호처장을 체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을 도와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명색이 경호처장인데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사람을 뽑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영장 왔다고 그냥 확 열어주면 또 그것도 자기도 좀 모양 빠지니까 그냥 곱게 우리가 체포를 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면은 해주마. 그리고 비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경호처장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속으로 불감청 고소원일 수 있어요. 예. 네, 본인이 차라리 그냥 잡아가세요. 예. 경호법하고 무슨 뭐 경호구역 내에서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잘리구리한 변명을 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디 경호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무법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에서도 수차례 경고를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3차 저지선이 바로 이 근접 경호인데 경호처장이 지금 막아서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본인이 이제 작년 9월에 경호처장 돼가지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모양인데 왜냐하면은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관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윤석열은 다시는 이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한남동 관저가 아니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죠.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두려울 겁니다, 지금. 두렵겠죠. 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건데 왜 내란 동조 행위를 합니까? 경호처장이 그럴 이유가 없죠. 대통령이라는 직이 그 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충성이고 경호인 것이지 개인 윤석열의 어떤 사적인 병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이 그거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김용현이를 경호처장에다가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목숨 걸고 막아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까지 할 지금 처지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측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온 게 오늘 체포 못할 것 확신한다. 공수처 정말 미친 듯 설쳐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죠.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경호처가 그 사람들을 체포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쳐 날뛰는 건 윤석열과 윤석열 측근들이고 저는 아마 경호처장은 모르겠는데 경호처에 있는 이 경호 요원들 같은 경우 지금 미치고 팔짝뛸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미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는 지금 현행범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호처장이 계속 명령을 하다라면서 끝까지 막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금 윤석열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하는 얘기는 진짜 남의 나라 얘기처럼 체포를 좀 자제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방사 55 경비단이 이제 이거 지금 뚫리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대치하고 있다니까 합참 얘기는 경호처가 수방사 55 경비단은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은 경호처가 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시 손절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관저 안에 있는 윤석열과 그다음에 갑자기 또 이상하게 윤상현은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윤상현 경호처장과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호처 요원들만 유일하게 지금 항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곽에도 계속 모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충돌하거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소위 공수처장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서 경호처장 빨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문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끌어내는 게 아니라 좀 네가 순순히 걸어 나와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상황 보면 순순히 걸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방법은 없다. 끌어내서 소위 빨리 공수처 과천 청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공조본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던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일단 지켜주면서 외부에 집회를 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방지하고자 좀 이른 시간에 집행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남동 관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아까 이제 제이컴퍼니 대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더 많은 이제 집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 경찰이나 이제 공조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상황이 난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3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따 공수처가 오후에 백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 경찰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자면 지금 집행 과정에서 체포한 사례는 일단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 부장검사나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물론 현장에선 저항을 하다가도 지금 경호처 인력이라든지 수방사 인력들이 길을 터주는 상황까지는 왔다. 다만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처가 최악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뚫는 마지막 마지노선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좀 상황이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버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지금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차하게 버티고 저는 가장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윤석열한테 정말로 참 분노를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이 바로 편지입니다. 어떻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휘하에 있는 사람들 다 구속시켜 놓은 자가 지 한 몸 살겠다고 안에서 버티면서 밖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애국시민이라고 칭하면서 계속 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국민들끼리 서로 충돌해서 피를 흘려서라도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인간입니까? 악마입니다. 악마. 이자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젠가부터 이자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좀 길어지면 어쩌다가 이런 괴물이 태어나게 됐는지 한번 그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토마스 울프 작가의 장편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문열 작가도 이것과 같은 제목으로 썼는데 이제 윤석열 나오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일단 지금 체포영장 집행돼서 공수처에 가서 조사받으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떨어질 겁니다. 구속영장 떨어지면 곧바로 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고 최소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사형이고. 그러면 끝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는 거죠. 시골에서 돼지 새끼 잡으러 갔을 때 꽥꽥 소리 지르면서 안 나오려고 버티는 그런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최후의 발악의 모습인데요. 마지막까지 참 너무 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반인 같았으면 세 차례나 이렇게 수사에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 진작에 잡혀가서 수사를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적어도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본인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그리고 본인의 그 지지자들의 기대어서 그 뒤에 숨어서 또 석동현에 숨어서 윤상현에 숨어서 윤곽근 변호인에 숨어서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요. 그리고
뭐 생각과 그 지지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 관저 밖에서 지금 그 대부분 고령자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게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그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를 지켜달라. 고생하지만 내가 빨리 나가서 수사 받겠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정말 마지막 도리였을 텐데 끝까지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선동한 거 아닙니까? 같이 싸우자고.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늘 야당이나 이 반대 세력을 향해서 해왔던 말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주권 침탈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표현도 했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는 안 봐서 모르는데 이 보수 그 유튜브를 보면 이런 얘기를 그렇게 빈번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부에 있는 뭐 이를테면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 몇몇 나라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새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 내란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 관저압 상황이나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잠깐 뉴스 안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불안해서 핸드폰 손에 못 놓고 있고 이런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따뜻한 관저에 앉아가지고 선동질이나 하고 있고 이 사람을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체포영장을 법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이무열님, 앞에서 술과 고기 그리고 노래방 기계 차려놓고 꼬시면 분명 나올 건디. 김공주님, 축하 윤석열 큰 집으로 이사. MD77님,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님의 평생 쉴 수 있는 조망 없는 세평 스위트로 예약해 놨습니다. 락님, 오늘부터 잠 좀 자고 싶어요. 정말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습니까?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버틸 테면 버텨봐라. 버틸 테면 버텨봐라. 이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박영식 에디터님? 저는 이게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오늘을 반드시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만이 이 국가적으로 이 정치적인 혼란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만큼 중대한 국가적 이익은 없다라고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댓글 분위기도 아까 앞서서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두 팔 두 다리 뻗고 좀 자고 싶다. 더 이상 뭐 유튜브 속보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데 기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쨌든 대통령의 최우선 안전을 위해서 지금 경호처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체포에 응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최우선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요. 저는 그 과거에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대국적 정치를 하라면서 대통령의 부하가 어떤 불상사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관저 내부에서 애국심에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불상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구치소다. 구치소만큼 윤석열의 안전을 가장 보장하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국민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오늘 공수처와 공조본이 발빠르게 체포해서 오늘 이 하루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이제 10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간 지 이제 3시간째 되고 있습니다. 6시 13분에 공수처 청사를 출발해서 7시 18분쯤에 관저에 도착했고 3, 40분 정도 막혀 있다가 8시 2분에 관저 정문을 통과했는데 아직도 관저 내부에서 지금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세입 크로바님 11시 하는 줄 알고 11시만 기다렸는데 벌써 시작했네요. 이에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라서 저희가 좀 일찍 특집 방송 시작했습니다.
우성님, 배공기 앵커님 매일 스트리밍으로만 보다가 생방송 처음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정치 1번지와 함께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림님께서는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소개해 드리면서 진행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린 분들 저희가 기념 볼펜 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끌려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공수처로 이동을 하겠죠, 김정욱 원장님. 예, 과천청사로 이동을 할 거고요. 예. 제가 알기로 공수처가 지금 한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질문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검찰이 김용현을 구속할 때 소위 구속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체킹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만 그 공소장에 담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총을 쏴서 소위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언 자체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증언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명백한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윤석열에게 전해드는 내용들을 얘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아마 저는 입 다물 거라고 봅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무피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소위 서울구치소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갔다가 다시 또 48시간이니까 저는 뭐 그 다음 날쯤 그러니까 오늘 언제 체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8시간이 체포된 이후에 일정한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수사를 받게 되고 20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겠죠. 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절차대로 법률적인 과정으로 다 통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빨리 체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사가 뜨는 게 윤석열 측이라고 저는 윤석열 쪽 누구일까 때문에 변호인단인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기동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폭동이라서 내란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도대체 미쳐 돌아가는 인간들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이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들에게 모여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소스를 계속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두 쪽을 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지금 주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란의 수괴를 구금시키는 겁니다. 내란의 수괴를 구금시키지 않고 대체하고 있으면 계속 이런 얘기들을 제공하고 이런 제공된 내용들이 소위 내란 수괴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다음에도 소위 극우 진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위 프레임과 레토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에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기동대의 수사 지휘권은 없어요. 기동대 지휘권은 없지만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경찰 기동대에서도 2,800여여 명이 이제 수사 협조 차원에서 오늘 출동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이라고 하는 윤석열 측이라고 하는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적법한 모든 이 절차를 다 뒤집는 얘기들을 그냥 하는 것이고요. 어깃짝 놓는 소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체포영장 자체에 지난번에 김용현 구속영장에도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체포영장 자체에도 내란 수괴 혐의가 거의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다. 더불어서 이번에 수사할 내용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 다 동시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속속 그 증언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 3층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고 나중에 또 헛소리 할 게 분명하니까 뭐 묵비권을 행사하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상으로 다 녹화를 해서 나중에 이거 다 증거로 채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뭐 100% 영장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열을 또 검찰에서 열을 이렇게 수사를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열을 그 영장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 절차들을 다 밟고 나서 분명히 뭐 기소는 100% 당연한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또 신속하게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관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뭐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흘러갈 텐데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내걸고 있는 목적, 가장 유일한 목적은 여론전밖에 없습니다. 사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뭐 헌법학자, 법학자, 법조인 뭐 모든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설을 주실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혹은 탄핵심판까지도 지금 변호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주장은 법리와는 정반대되는 다 궤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것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체포영장은 판사로부터 적법하게 발부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어떤 뭐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그 발부 이후에는 그 집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 법 논리는 일단 적용되지가 않고요. 집행 이후에 준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서 만약에 위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금을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집행 이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어제 나왔던 예로 들자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것 역시도 판례로서 2명 이상은 불가합니다. 이제 이런 지금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마치 뭐 대단한 것 마냥 다뤄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마뜩찮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모든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보수 극우 세력들을 규합해서 여론전에 활용하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그토록 떠벌렸던 반국가 세력. 글쎄요. 지금 경호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몇몇 정신 나간 자들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저런 반국가 세력들 다 처단해야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능멸하고 저런 자들 다 처단해야지요. 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 걱정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르샤님, 러시아 모스크바 크라스노고르스크 거주하는 교민입니다. 저희 교민들과 밤새 잠 못 이루고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네요. 저런 인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폴서님, 여기는 미국입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부터는 밤잠 설치지 않게 오늘 수감되어서 온 국민이 평화를 되찾고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토미 글로벌 비전님, 저는 해외 교포입니다. 볼펜 안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상황 우리나라가 국민의 적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이 보수 진보로 나누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발 민주당 여러분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착하게만 하지 마시고 법대로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글을 주셨습니다. 아까요, 어떤 나는 나님이 건물 설계도는 확보했는가? 비밀 통로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비밀 통로를 통해 이미 튀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관저에서 만약에 저게 공격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쇠푸니님은요, 강남구 논현동 지하 7층, 지하 7층에서 과천,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벙커 확인해 보시길, 이런 글을 주셨는데,
그런 개구멍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종욱 원장님? 뭐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그 부분이 실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호처와 소위 지금 국방부 권한대행이 있는데, 국방부 권한대행이 이것을 갖다 공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번 내란 세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에 공모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예를 들면 엄중한 처벌, 처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 도망갈 정도의 정신이라면 저는 오늘까지 저렇게 대처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제쯤 도망을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의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정반대의 인물인데요. 룰라라는 인물, 그 브라질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당시에 아주 다른 인물입니다만, 정반대 인물입니다만, 노조가 소위 지금과 같은 윤석열 같은 아주 독재 정부, 구구 정부가 룰라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노조원들이 쭉 그 주변을 다 막으면서 소위 이 출석을 막았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룰라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소위 노조원들,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나간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의 소위 자세와 태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잡아들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내란 세력들이 준동할 여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좀 빨리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개구멍이 있다 아니면 뭐 비밀 통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로 도망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도망갈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한여름밤의 꿈님, 비밀 통로로까지 도망갔다면 진짜 인간 말종이죠. 인간 말종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가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데, 긴급 기고, 오늘 제가 하나 칼럼을 봤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가 쓴 건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알아야 할 27년 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판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이걸 맡고 있는데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된단 말이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집행을 또 방해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1996년에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일어났던 부안군 의회 회의 방해 사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의 지시로 부안군 의회 회의를 30분 동안 방해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안군 의회가 부안군수와 갈등 관계가 있었고, 군수 불신임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려고 하니까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이 이 안건 상정을 막으려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부안군수하고 내무과장이. 항소했는데 2심에서 내무과장만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고 부안군수는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처벌도 뭐 벌금도 없더라고요, 박영식 에디터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보다 이제 가중처벌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것인데, 이제 집단으로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무기나 어떤 위력을 행사할 만한 이런 흉기를 사용해서 만약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이런 법 조항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알아야 될 이유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목리와 이 어떤 몸부림 때문에, 이 발악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법 조항까지 지금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공권력과 공권력의 대립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공무원이 누구인가, 즉 대통령을 비호하는 경호처 인력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윤심을 따라서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사법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라면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인 절차일 텐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까지 왔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체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자신들의 부하 직원들 또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벌이다 보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려서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이 듭니다. 예.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그런 걸 또 부추기고 뭐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친구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경박하고 무도하다, 안하무인으로 설치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이번 영장 자체가 불법이니까 무효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률가가 좀 필요했거든요. 지금 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하고 있는데 경호처에서는 이것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않는다는 건데 왜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경호처에서는 경호 대상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법 집행이고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지난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른바 불법적인 쿠데타를 시도했을 때 그 계획대로 하면 그게 위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이 됐던 정당 대표가 됐던 그런 사람을 납치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에 집어넣고 거기서 고문을 한다. 이거는 이제 막아야 되는 경호 대상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끌고 가서 어디 가서 고문할 게 아니고 법대로 절차대로 일단은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남동 관저보다 현재 상황으로는 더 안전한 구금시설에 잘 모셔서 거기는 뭐 아예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니까 어디보다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 일부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 체포영장이 뭐 불법이다. 그래서 무효다. 자, 100번을 양보해서 이 체포영장이 잘못 발부가 됐다. 그러면 우리 법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부심 절차예요. 체포나 구속 단계에서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인정 못해,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일단 영장에 응한 다음에 우리 법률이 정한 적부심을 신청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단 말이죠. 사법부에서 이게 체포영장 발부 절차에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아니면 영장 내용에 잘못된 게 없었는지 다 심사해서 결정을 해준단 말이죠.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막무가내고 사실은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고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방금 윤석열 법률 대리인들도 이것 영장 집행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아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는 변호인들은 다 사실은 출마 유경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죠. 지금 10년 이상을 국민의힘 쪽에서 뭐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출마하려다가 작년 4월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윤곽근 변호사도 역시 청주 쪽에서 여러 번 출마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적극적으로 이른바 실드를 쳐주고 있는 상황이, 그동안 그렇게 국회 등원을 꿈꾸었던 인물들이 지금 윤석열 편에 서서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세월 바뀌고 상황 바뀌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는 뭐 예. 잘못된 망상에 빠져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거 이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이렇게 경호처장이 일단 맡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뭐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근데 우리 법은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도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지금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예. 오늘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오늘 만약에 물러서면 이거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김정국 원장님.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노림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하고 내란 세력들을 단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탄핵이 되고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만 그 당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자들이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천을 다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소위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것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소위 이익이 되는 판단이라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같은 사례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그 대통령 당시일 때요. 그 당시일 때 탄핵을 추진했었는데 공화당 내부의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 탄핵에 찬성한 인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인사들 다 정치적으로 다 사망 신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금 질타를 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소위 지지층들 결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나중에 당의 주류나 소위 정치적인 지지층에 어떤 셀럽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저는 윤석열은 날아간 상황인 거고 윤석열을 제외한 집단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또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집단들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각자의 이익에 어떤 카르텔들이 연동돼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이 와중에도 오늘 저기 2차 헌재 변론이 있으니까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사는 안 받으면서 헌재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선택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사는 부당하다. 근데 헌재 문제에 집중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왜냐하면 내란과 외환죄는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뭐 가능한 것처럼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저쪽이 진짜 미친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2024년을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로 교수분들이 내는 그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고량바로. 고량바로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대전에 계시는 김용태 신부님이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혹은 강론 중에 말씀하셨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랄발광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미친놈의 지랄발광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잊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모두 어두운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설정한 이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신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가 뭐 적어도 예우를 지금 받고 있고 가장 최소한의 경호를 받고 있는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라는 자가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악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물며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관심이 이 한남동 관저에 쏠려 있습니다만 국제적 망신인 게요. 지금 하루 종일 BBC하고 CNN에서 이 상황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늘 국격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거만큼 국격 대참사인 적이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이 경호처에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냈다고 그래요? 예, 아까 그게 제가 맞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의 권한이 없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한번 계엄 때 그리고 그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임명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사표를 냈는데 끝내 안 나타날 것 같더니 또 나타나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차도 정말 볼썽사납다는 말로도 어떤 말로도 지금 이 표현이 안 되는데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부의장하고 몇 선을 했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했을 때는 정무적으로 좀 대통령을 어떻게 좀 옆에서 잘 서포트하면서 이 문제들을 국정 난맥상을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우리를 뭐 스스로 탓해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을 향해서 빨리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게 지시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예, 맞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몇몇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인데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어제 오늘 또 거의 뭐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침에 관저까지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SNS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고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석동현 변호사나 윤곽근 변호사나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까지 공이 다 지금 이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고 뭐 편지 보낸 그 내란 혐의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그 상황이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걸게 하라고. 저기 윤상현 관련해서 짧게만 팩트 체크하자면 윤상현 씨가 한남동 관저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본인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윤석열을 내가 감싸면 체포할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를 설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이 짚어주신 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요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럼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제 안 되는 얘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5선 하면 뭐예요? 법을 어설프게 안 해. 국회의원의 그러니까요.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만 현행범은 예외예요. 현행범은 국회의원 아니라 뭐 국회의원 할아버지라도 그냥 그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요. 좀 저자도 알면서 저러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이번 그 태도는 정말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 누가 뭐래도 최측근이었잖아요. 뭐 누나 이렇게 예. 부른다고 하는.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도 뭐 티내려고 뭐 그 본회의장에서 손짓하고 부르고 여러 가지 그 플레이를 좀 했는데 근데 막상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뒤에 숨었거든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별로 뭐 친박도 아니었던 지금 강원도지사는 김진태 의원이 막 광장에 나가서 계속 연설하고 다녔지 윤상현 의원은 그때 싹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사실은 찐윤인가?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이철규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훨씬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국면에서 누구보다도 저렇게 철저하게 앞에 나서고 쉴드 치는 거 보면 노림수가 분명히 있는 건데
계산 없이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노림수가 뭔지 진짜 대선 출마하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윤상현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아, 윤상현이 만들었었죠. 당 장악하는 게 가장 큰 꿈 중에 하나예요. 당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 대선에 나가든 말든 저는 윤석열의 나머지 유산을 지금 자기가 다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까 게 지지층들이 맞나요? 지지층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지층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정광훈 집회 가서 저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광훈 집회에 가서도 예를 들면 저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을 보면 전 정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집단과 그다음에 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극우 지지층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면 당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당했어.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같이 계산이 빠른 국회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계산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계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제가 거죠. 이번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계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으면 일단 뭐 살아남아야 뭐 당대표를 하던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는 건데 저 계산 빠른 윤상현 의원도 이번엔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한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 되면 다 1년만 까먹는다고? 지나면 다 까먹고 걱정하지 마. 나 돌아왔잖아. 근데 저렇게 티내면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설레발을 떤 겁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식세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런 행위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단죄를 내려야죠.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고 단죄를 내려야죠. 예,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8시 2분쯤 도착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3시간 반째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안에 뭐 연기를 피워서라도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도대체 저런 괴물이 어쩌다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이 보수 유튜버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다 나오던데 저는 아예 이제 보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냥 윤석열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을 그동안에 보수 유튜버들이 쭉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자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죠. 갇혀 있었던 거죠. 그것만 듣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어디 섬을 하나 줄 테니까 가서 살면 어떨까 싶은데 완전히 정신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유튜버들이 밖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윤석열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먼저 그동안에 어떤 소리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은 안 들고 마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니 빨리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라. 비상대권을 안 쓰면은 대통령이 이제 직무유기가 됩니다. 비상대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도 되지만요, 국가 위기 상황에는 의무도 되는 거예요. 비상대권 들어가서 완전히 국가 체계를 제대로 돌려놓던가 아니면 최소한 선관이라도 제대로 돌려놓아야 돼요.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비상대권 얘기를 이미 재작년부터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비상대권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김유정 의원님, 이자가 이렇게 착각했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문도 안 보고 그냥 다른 어떤 방송도 보지 않고 이 유튜브들의 요구만 보고 지금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한 달간을 국민들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본인은 여전히 이 보수 유튜브만 시청을 하면서 보내왔다는 거를 본인의 편지로서 직접 입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 자체도 지금 증거물로 채택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이 정신세계 안에는 이 유튜버들의 이야기 외에는 다른 게 접근할 어떤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플러스 어떤 주술적인 이야기들, 그거 외에는 국정 운영을 할 어떤 그 동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외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고, 여전히 그 망상과 이 허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 사람들한테 기대서 본인이 여전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천공이 이야기한 대로 100일만 지나면 자기 세상이 다시 돌아올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 보내가지고 저 보호해주고 살려주세요, 같이 싸웁시다라는 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다가 사인까지 해가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조차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집단이긴 한데, 이 편지에 이르러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그 고시 붙은 지가 이제 딱 33년 됐는데 예. 정말 생소한 단어예요. 우리나라에는 비상대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런 권력은 없어요. 비상대권이라는 건 어디를 찾아봐도 한 번도 나오는 적이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어느 법률에도 비상대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갖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걸 써야 된다, 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인데,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진짜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비상대권이라는 건.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어떤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또는 팩트에 기반해서 하지를 않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요, 뭐 어떤 채널은 이름이 보안사래요. 그런데 선거 조작의 현행범으로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 90명을 체포했다, 막 이렇게 보도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는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러느냐,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의 한 수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여기가 이번에도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하니까 관저 앞에 체포조가 나타났다, 윤석열을 지켜냈자 막 자극적인 제목으로 라이브를 했는데, 슈퍼챗이라고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냐면 계엄 사태 후에 후원금이 1억이 넘었어요. 1억 2,087만 원. 박영식 에디터님. 네. 극우 채널 할 걸 그랬나?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벌어들이는 이 수익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극우 유튜버들이 보수 지지층이나 이제 보수라고 부르기 아깝죠. 극우 지지층을 선동해서 이제 돈을 벌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오랜 기간 피와 땀과 눈물로 이제 이룩해놓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질서와 제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반드시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뭐 물론 저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든 무슨 유튜버든지 간에 각자가 각자의 채널을 열어서 표현의 자유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발언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의 상황은 정말 그 비상 상황이죠. 국가에서 2024년에 49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것은 내란이었고요. 헌법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를, 탈법적인 행위를, 위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호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는 내란 선전 선동 행위라는 것을 이분들이 모르고 하진 않을진데,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된다 한이 있더라도 돈을 벌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저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고 한다면 시대 정신의 한 축으로 내란의 잔재를 일망타진해야 된다. 그 내란의 잔재라는 것은 극우 유튜버들을 포함한 아까 이제 민주당이 고발한 12명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내란의 잔재들을 모조리 일망타진 발본 세권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요. 앵커님 극우 유튜버가 아니고 내란 선동 유튜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나 분명하죠. 나는 돈 벌 거야. 뭐 다소 가짜 뉴스 유포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라도 나는 내 돈 많이 버는 게 내 목표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직 대통령에 있는 자가 아니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유튜버들하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웬만한 유튜버 중에 윤석열과의 직접 그 통화하는 녹취 파일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해요. 오밤중에 술 먹고 전화하면 금방 끊지도 않아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랄까 가장 중요한 의견 청취를 이런 유튜버들하고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현직 대통령이 자기한테 직접 전화를 해갖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주고 또 의견까지 묻고 하니 이 사람들은 그동안 신났지 사실은. 그리고 돈도 또 돈대로 벌고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렸죠. 근데 문제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다른 좋은 사람 옆에 둘려면 얼마든지 둘 수 있는데 좋은 사람들은 다 쳐내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만 채우는데 그것도 자기 성에 앉혀서 더 허황된 얘기, 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전화해서 전화 통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내란까지 저지르게 된 건데 저는 차라리 유튜버만도 못해요. 유튜버는 목적이라도 분명하지. 초보 라이더님 왜 저런 극우 유튜버들 내란 선동으로 체포를 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당도 해산시킨 검사 판사가 저들은 왜 놔둡니까? 오늘 외국에서들 많이 함께해 주시네요. 궁금하시겠죠. 커피콩콩님 국제적 망신 창피해서 죽겠다.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국격이 다 떨어졌으니 오늘 체포 안 하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세계가 무시할 거다. 김진웅님 뉴욕에 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손녀딸이 오늘 사회 숙제가 지금의 한국 사태를 주제로 리포트를 써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제가 볼 땐 윤석열은요 확신범 같아요. 확신범. 왜냐하면 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내가 육사에 갔다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5.16은 김종필과 같은 중령급이 했다. 검찰을 치면 나 부장에 해당되는데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대선 후보 당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촛불 집회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런 게 있어? 그게 무슨 걱정이냐? 반대 세력의 소란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냥 계엄령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 이런 얘기를 2022년도에 대선 후보 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2월 달에 모여서 실제적으로 그 비상계엄하면 어떨까라고 실제로 물어봤고 2024년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9월 달부터는 거의 모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내란 선동 유튜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보니까는 돈도 막 세게 주더라고요. 이쪽 그 극우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의외로 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윤석열은 그야말로 확신범 자기가 집권을 해서 나에게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기 마음 한구석에 쫙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냥 확신범처럼 실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자는 폭군이자 혼군인 것 같아요.
영혼이 막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이 비정상이어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사회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면 극우 유튜버나 이런 유튜버들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계엄을 획책하거나 이러지 비상대권 그런 거를 획책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죄송합니다.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칼럼이라도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혼이 비정상이다 보니까 여인영이라는 자도 방첩사 1차장한테 주문한 게 뭐였습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오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대화를 하려면 극우 유튜버를 학습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엔 달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하고 말이 안 통했나 봐요. 우리가 극우 유튜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이 극우 유튜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착각하는 거죠. 아무도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그 바깥에서 관저 앞에서 지금 저항하고 경찰차 앞에 들어놓고 했던 지지 세력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본인은 집 관저 안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유튜브 통해서 그 들어놓는 거 보면서 아 나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이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착각도 정말 너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건데 이제 그냥 끝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계신 노인분들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들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돈 얘기 그동안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꼭 봐야 되는 유튜브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못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툭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유튜브가 그동안 있었어요. 교과서군요. 네. 왜냐면 그걸 보니까 부부가 다 그래요. 네. 부부가 그걸 보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저놈은 한심한 놈으로 찍히니까 꼭 봐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일부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누렸냐면 우리 사회에 공무원들도 동작이 빠르고 정치인들도 먼저 감을 빨리 잡아서 먼저 들어눕고 그럽니다만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에서 제일 동작이 빠른 데는 기업이에요. 대기업 그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들이 이 일부 유튜버들을 극진하게 접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별 얘기 다 한다는 거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 이 유튜버들이 1차적으로 잘 모셔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자기 회사에 안 좋은 얘기가 전해질까 봐 아니면 불리한 얘기를 꺼낼까 봐. 그러니까 정말 웃지 못할 슬픈 코미디인데 이러고 지금 거의 3년을 보낸 거예요, 나라가. 예,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까요? 지금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JUN 했던 동네님, 백앵커님 아무거나 막 해서 돈 벌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그렇게 번 돈은 절대 오래 남지 못합니다. 흐흐흐. 멧돼지 잡는데 앞장서 주시고 더욱 분발하시와요. 하여튼 요즘에는 너무나 우리가 엄중해서 그런지 농담도 이렇게 좀 가볍게 못 사귀시는데 이거 사실 제가 박영식 앵커가 극우 유튜브 할 걸 그랬나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떠넘기시는군요.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요? 김영일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체류탄 몇 개 터뜨리면 뒤지기 싫어서 기어 나올 것이요. 어떤 분은 그 앞에 막걸리 뿌리면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 김영일님, 인자봉개 새해 복들 많이들 받으시고 감기도 징하지만 더 징한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 이왕 간 김에 김건희도 긴급 체포해 와야지요. 그러게요. 애터미 글로벌 비전님, 멕시코에 계시나 봐요. 예, 멕시코 달러로 보내주셨는데요. 멕시코가 달러인가? 페소 아닌가요? 네. 이게 코인 같기도 하고. 임광재님, 박영식 열일 화이팅 하셨고요. 김도연님, 리디아님은 미국에서. 짤순이님 항상 응원합니다. 최희정님, 윤씨 체포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직은 또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봅시다. 최향식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 상황 한번 잠깐만 볼까요? 아직도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만약에 대치가 더 길어지면 저희도 일단 정규방송을 마치고 또 특별 생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특집방송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요. 잠깐 정어리몰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저 안에서 경호 부대와 대치 중인데요.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군인들이 지금 접근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도 법적 조치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들이 한다는 법적 조치는 무슨 법적 조치인가요, 김영남 의원님? 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법적으로 조치할 게 없는데요. 근데 윤곽근 변호사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다는데요. 할 얘기 없으니까 구체적인 그 양반도 법조인인데 그 법적 조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가능한 게 없어 보이는데. 윤곽근이 아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내란죄로 잡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관할 건이 없는데 기동대를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란죄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해요. 정말 입에 대고 그냥 정말 아무 말 대잔치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축구로 비유를 하면 그 이탈리아 수비처럼 뭔가 빗장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사실 뭐 윤곽근 씨의 경우에는 저기 검사장까지 하던 분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검장까지 했으면 뭐 어느 정도 뭐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법률적인 절차는 잘 아신다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로 뭐 기소만 주로 했던 검사들의 경우에는 내가 시킨 대로 다 아래 것들이 뭐 보고서 올려오고 뭐 다 일을 해오니까 이게 돼 안 돼만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와서 어떤 변호인 경력이라든지 실제 누군가를 방어하거나 이런 이력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는 방식이라는 게 말하는 방식이 정말 그 동네 조기 축구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뻥 축구라고 하죠. 우리 쪽 진영으로 공이 날라오면 각도와 상관없이 막 차대는 겁니다. 정말 촘촘하게 빗장 수비를 할 생각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변호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말 오는 공 그냥 막 차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법률가 선생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했던 얘기는 그거 같아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근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의 기동대가 그 같이 영장 집행하러 오면 수사 지휘권이 없는 기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다. 따라서 이제 기동대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으로. 그런 논리를 폈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수사 지휘권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관 투입하고 안 되면 경찰관도 가고 그도 좀 모자르면 가까운 군장병들이 동원되잖아요. 국가기관 간의 협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기동대가 한남동에 출동한 거는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경찰의 협조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그거는 지휘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히 적법한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든 하나도 법률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맞을 수가 없는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곽근 변호사가 다 전 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 아는데 전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윤석열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다고 봐요. 지금 오늘도 보면 국가안보실이 소위 부풍몰이 들먹인 민주당 의원 13명 부승찬 의원 포함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지금에서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최상목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그렇죠. 최상목 이걸 오케이 했겠습니까? 오케이 안 했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저부터 윤석열과 국가안보실장이 얘기를 했건 상관없이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다 오도를 줘서 다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도 본인이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사표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표 수리 안 하고 있으니까 저런 헛짓거리만 하잖아요. 3실장이 사표 냈을 때 즉각 수리해야지. 이스나마나 사람들 세금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고발이나 한다고 하고 있는 안보실장 이하. 싹 다 그냥 사표 수리했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삼고초려 해가지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안보실장 지금 숨죽이고 있었는데 신원식 실장 아닙니까? 국방장관 했던.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증언들이 속속 다 나와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 지시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 무슨 이제 무고죄로 고발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이번에 윤석열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이 되면 저렇게 좀 정신이 정상이 아닌 자들도 좀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 아침이 밝아오면 악한 기운은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는 자들 좀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정광훈과 윤상현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나? 특히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하늘이 사탄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한 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의 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이런 자를 그냥 둬야 되는지 이번에도 뭐 계속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까 말씀드린 비상대권 말도 안 되는 건 막 붙이겠던 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반국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바로 처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재판 필요 없어요. 빨리 이재명을 체포하여 깜빵에 가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윤석열이 국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윤상현은 누구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왕조 시대에도 저런 표현은 잘 안 썼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 그야말로 짐이 곧 국가다 수준의 이야기인데 뭐 국회의원 아니라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도저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각자 다 자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강훈 목사를 비롯해서 뭐 아까 유튜버들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목적은 뚜렷해요. 뭐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은 돈이고 두 번째 목적은 권세인데 사실은 현직 대통령의 그거를 등에 업고 뭐 온갖 그 정말로 힘이 세지거든요. 대통령하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뭐 청탁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그럼 노림수가 뭐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은 제 기억에 재선인가 뭐 삼선 의원 시절부터 전국 조직을 만든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대선 출마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정신 상태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이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딴 거는 몰라도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그 정신감정을 받은 거는 한 번씩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적어도 제정신인 거는 확인되고 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정신건강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자리가 대통령직인데 윤상현 의원 저렇게 그 이상한 얘기 계속하면요. 대권은커녕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못하게 생겼어요. 누가 윤상현 의원 정상으로 취급해 주겠어요. 정광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고 다 돈인 것 같아요. 네. 이 돈과 권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악하다는 거죠. 더럽고 냄새난다는 겁니다. 보수형님 TV님 그렇게 번 돈은 결국 나중에 자신들한테 돌이 됩니다. 돈을 받고 돌을 맞을 겁니다. 조서희님 정광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세금 빼오래요. 윤석열 구하자고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자가 돈을 밝히고 돈을 자꾸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요.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굳이 가른다면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돈 얘기를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주변이 깨끗한가. 일단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진짠가 아닌가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도 보면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고 윤석열은 그 극우 유튜버를 이용해서 권력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저거들끼리 그렇게 해먹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관계입니다.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어떻게 보면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총연출 총감독이 김건희 아니었나 싶어요. 김건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 최은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 주가 조작 왜 했습니까? 돈 때문에 하지 않았나요? 최은순 사기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못된 나쁜 짓거리 다 해먹고 그걸 또 어떻게 더 벌어보려고 점을 치고 지키려고 주술에 기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점을 치고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저 감옥 갈까요? 그걸 전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 12월 달에 나 감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그게 감옥 아닙니다. 깜빵입니다. 깜빵이라고 정확하게. 깜빵 가나요? 이렇게 네. 왔던 건데 순화시켜서 감옥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저렴해요. 저렴하죠. 그건 또 누구한테 물었는지 그건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저 다른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점쟁이가? 점쟁이가. 예. 그러니까 소위 도사도 아니고 그 그 정보사령관 그 보살도 아니고 또 법사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그냥 쭉 늘어서 있는 것 같고 때 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천공이 100일이면은 기운이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싶겠죠. 딴 사람들보다도.
아유,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요. 이 국격을 저는 권영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권성동이 얘기했나요? 이걸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권성동이. 진짜 나쁜 자예요. 국격이 지금 누구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선점해버리면 자기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악한 자들 아닙니까? 국격을 누가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고 윤석열을 위시해서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자들 모두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이제 국격 대참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격 대참사. 국격 대참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격을 강조하고 이 우리나라를 뭐 아무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던 자들 모두가 지금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빠르게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망쳐놨다라고 보고요. 주술정부, 극우정부 뭐 어떤 표현을 붙여도 이제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헌법주의를 거부하는 자이거든요. 전광훈은 뭐 언론들에서 표현이 뭐 다양한데 유튜버라고도 부르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언론은 목사라고 그 말을 붙여줘요. 전광훈 목사라고 부르죠. 근데 제가 뭐 독실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닙니다만 이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 그러니까 인간은 명백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것들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자식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존재여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위시하고 참칭하는 전광훈이라는 자가 집회에 나와서 내뱉는 이런 말들을 보면 인간이길 포기했죠. 목사이길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간의 자격도 없고 목사의 자격도 없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자격도 없고 목사의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 윤석열로 자신들의 밥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죄다 모두 내란 선정 선동죄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면 경호처장이 그걸 또 들을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경호처장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지시 위반이고 더군다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더더군다나 없는 거죠. 지금 이미 지금 법을 어기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없는 거지만 명시적인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거는 사실은 뭐랄까요? 이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의 경호처장보다는 개인 윤석열의 그냥 불법적인 호위무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거죠. 지금 4시간째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참 이게 이럴 일입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요. 사병임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소위 11조 1항이고 11조 2항이 사회적 특수계급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에 있는 요인들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예를 들면 내란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소추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을 저 앞에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가 지금 위헌 세력,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얘기를 해야죠. 저렇게 위헌적인 행위들,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갖다 지속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를 해야 된다. 먼저 얘기를 해도 저는 경호처장이 저 말을 들을 거였으면 옛날에 내놨겠죠, 윤석열을.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사병으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국민이 부여해준 공권력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엄중한 나중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선님 점심은 잔치국수로 통일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잔치를 할 수 있을지
김인자님 유튜브를 잘못 눌러서 저쪽 것을 보게 돼서 2분 정도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있는데 그때는 윤석열을 잡아갈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 편한테 위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좀 상식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거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이냐 싶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는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요. 2016년도에 미국에서요.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악마라고 생각하느냐? 42%가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서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악마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틀 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지지층 41%가 악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론선동 가짜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소위 극우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은 저걸 다 사실로 인지한다니까요. 사실로 인지해서 그 사실들을 우리 공동체만 정확히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적인 거예요. 저 그래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극우 유튜버들, 소위 내란선동 유튜버들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저런 자들은 이걸 다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위 자기들 생각할 때 무지몽매한 대중들에게 저런 내용들을 막 가스라이팅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런 힘들을 계속 앞으로 정치에서 발동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만 저 문제는 두고두고 잊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부활해동하는 소위 레거시 언론 같은 경우도 엄중한 제가 볼 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사랑하는 분들이 일본 정치를 보면서 그래도 한국 정치가 낫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사실 미국 정치를 보고 나서도 트럼프라는 인물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미국 정치도 후진적이라고 평가를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정치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걸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경화되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집단이 소수가 다수의 정치를 방해하는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돼서 저는 이 지금의 시대가 우경화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아까 이제 김종국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멀쩡한 인간을 사탄이라고 규정했는데 정치적 어떤 그 진영에 따라서 저 사람이 사탄이라고 믿어버리는 이 탈진실의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좀 슬프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당이라는 곳은 이런 탈진실의 시대에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오히려 더 추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법제사법 의원들이 오늘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해가지고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려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상식, 정의, 공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여서 정당이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1차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좀 김 의원님 여쭤봐야 될 게 지금 기사를 보면 변호인단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왜 변호인단을 거기서 불렀을까? 뭐 나오려고 하는 건가? 아니 이게 이제 뭐 위법하다고 하니까 네. 일단 이제 윤석열은 피의자고 네. 지금 변호사들을 통해서 뭐 영장을 집행을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니 어쩌니 뭐 이런 거 다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제 발로 나오려고 변호사들을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절대 그럴 차가 아니죠. 제 발도 나올 것 같으면 벌써 나왔죠. 진작 나왔죠.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공수처 소환에 응했겠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뭐 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대통령 기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나 재판의 부담은 없는 거로 해주자. 사람을 죽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나중으로 미루자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단 두 개의 예는 사람을 죽여도 미뤄줄 수는 있지만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는 게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바로 내란죄하고 외환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이거는 절대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명문의 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람을 죽여도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내란죄를 범했을 때는 절대로 용서 못하고 이건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해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맞냐? 이거는 우리 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 한 말씀 끝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일 새롭게님 세상에 대한민국 영털인가? 윤석열 권력이 대단한가? 공수처가 법을 집행하는데 4시간째 대치 중이라니 최상목 대행은 목소리를 내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단이님 윤석열 잡아가는 거 보려다가 명 짧은 사람 죽겠네요. 그러셨는데요. 안영리님 마동석급 형사들 2개 소대만 풀자. 그러면 좀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흑석동우님, 저는 흑석동우님 댓글이 마음에 듭니다. 어렵긴 하지만 전 즐기고 있습니다. 잘근잘근 씹어주세요.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지요. 즐깁시다 악인들의 공포를. 저주와 조롱을 곁들여. 예, 우리가 걱정하지만 정의와 상식은 바로 서게 돼 있고 지금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새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수채구멍에 갇혀있는 쥐새끼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바람님, 이번에 사우나 노래방 관저에 있는 거 다 밝혀지겠네. 덤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요. 글쎄요, 방금 전에 속보가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관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대치 중인데 집행하러 간 검사, 수사관, 경찰 병력도 점심도 먹고 그래야 될 텐데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추가 병력을 또 투입을 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하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수처 요원 30명, 예. 그다음에 경찰 특수단이 120명이 출동을 했는데 지금 관저 인근에는 공수처 30명하고 그다음에 경찰 특수단 한 5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80명이죠. 그리고 이제 밖에 관저 밖에 거기 나머지가 지키고 있는 건데 서로 뭐 교대를 하든지 아니면 몇 시간쯤 참으면서 빨리 체포하는 게 우선이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밥 못 넘어갑니다 지금. 그 지가 인간이라면 체포는 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게끔 해야 인간 아닙니까? 들어오게 하면 들려나가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곧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임박하면 저희가 커뮤니티에 예고를 띄우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특별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차 특집 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도 잠시 쉬셨다가 또 윤석열 끌려 나오는 순간 다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